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일전자를 통해서 인사급여 관련된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급여 입력, 그리고 연말정산 이런 부분에 실습을 다 마쳤고요. 이제 우리 교재상으로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 연습 문제 398쪽까지 이론 부분은 우리가 이론을 정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 연습의 실무 수행 평가로 넘어가겠는데요. 분계 연습. 네. 근데 분계도 꼭 이론 같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1시간을 분계 연습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풀이, 또 모의고사 풀이, 이렇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분계 연습, 이 분계 연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든가 또는 일반 전표 관련된 그 전표 입력 실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분계 연습을 통해서 좀 여러분 분계 능력을 더 다지는 그런 기회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대체로 아마 쉬운 것들로 이게 나올 거고요. 중간과 이제 뒤로 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연습해보지 않은 것들, 그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이 더 많이 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거래처 서울상사가 발행한 받을 어음으로 배서양도에서 결제했습니다. 이런 거. 네, 배서양도 분계. 여기 배서양도 분계에서는 우리가 거래처를 서로 다르게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요거 거래처에서 헷갈리면 문제를 분계는 맞았는데 감점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점짜리인데 1점밖에 못 만들든가 이렇게 감점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서양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관 중인 받을 어음을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른 우리 거래처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발행한 회사 서울상사가 거래처가 되고, 외상매입금은 서울상사의 외상매입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평화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계에서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평화상사,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서울상사라는 거. 그래서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분계 누가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오늘은 요 밑에서부터. 네. 한선미님이 한번 1번 분계 개정 과목 다 알려드렸어요. 외상매입금 받을 어음입니다. 자, 배치만 한번 해보세요. 네. 차변의 외상매입금 평화상사 200만 원. 그렇죠. 대변의 받을 어음 서울상사 200만 원.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합관계를 누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느냐 하면은 거래의 결합관계 있죠? 거래의 판료소 누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느냐 하면은 그 다음 분 천은미 씨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은 뭐죠? 그렇죠. 부채가 감소한 거죠. 부채가 차변에 기록되면 감소. 대변은 뭔가요? 예,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게 되면 감소죠.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부채, 빚이 200만 원 줄어들었고 자산, 당좌 자산인 받을 어음이
2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이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죠. 그 대가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래야만이 채무가 감소하게 돼요. 빚을 갚으려면 이익을 내든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이미 이익이 자산으로 되어 있는 그 자산을 유출을 하든지 해야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분계 보겠습니다. 매출처 대구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대구상사 발행 약소금. 네, 수령한 약소금. 이거 받으러음이란 말이에요. 1200만 원을 우리은행에 추심 의뢰하였었는데 금일 만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 수수료. 네, 이건 판매관리비예요. 판매관리비인 무슨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추심 수수료 7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좌예금에 입금된 거예요. 7만 원 차감하고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다가 어음을 추심 의뢰한 겁니다. 돈을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줬습니다. 만기날 도래해가지고. 그래서 1200만 원짜리 어음인데 7만 원 수수료 빼고 나머지 돈이 우리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네, 이런 거래인데요. 자, 2번 분계. 네,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오겠네요. 모두 차대변 합쳐서 3개가 나오는 거죠. 분계를 누가 한번 해보시느냐? 그러면 이제 차소연 씨 한번 해보실까요? 차변에 당좌액은 우리은행 1,193만 원. 그런데 차변 수수료 비용 판매금액이 7만 원. 대변에 받으러 대구상사 1,200만 원. 맞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러셨죠? 네. 근데 이제 입력할 때는 꼭 800번대를 골라야 된다. 수수료 비용이 코드가 900번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800번대를 꼭 골라야 됩니다. 7만 원이니까 우리은행으로 들어온 것은 7만 원이 빠지니까 119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음 관련해 가지고요. 어음 관련해서 만기 때 지금처럼 은행에다가 추심 의뢰를 해 가지고 은행에서 추심료를 공제하고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추심료는 800번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어음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기가 아니라 중간에 어음을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만기가 좀 남았는데 이걸 빨리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그것을 할인한다고 그러죠. 깡, 어음은 깡이라고 하는데, 네, 어음을 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할인료 이자 계산해가지고 만기 때까지 할인료라는 걸 공제하고 입금을 해줘요. 그때 할인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계정 과목이. 그리고 그거는 900번대 코드입니다. 그거는 800번대 코드는 아예 없어요. 할인료 기억나실 텐데 그 계정 과목이 혹시 뭔지 지명선님 기억나시나요? 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료를 만약에 공제했다. 그러면 900번대 코드인 무슨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6자로 되어 있는데요. 계정 과목 이름이. 지명선님 혹시 아시겠어요?
처분,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 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잘 기억하고 계셔요. 예.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대전 상사에 받으러 온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했습니다. 만기일은 8월 30일이고 할인율 연 12%, 월할 계산해서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우리 보고 할인율을 계산해라 라고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월할 계산하라는 말은 뭐냐, 일수로 계산하지 말고 1개월, 2개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뭐 중간에 8월 달이 8월 10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월할 계산하라 그러면은요 10일도 그냥 한 달로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가 8월 31일인데 우리가 4월 1일 날 은행에다가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월이 딱 떨어지네요. 4월, 5월, 6월, 7월, 8월. 딱 5개월 있죠.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에 대해서 5개월치 이자를 우리는 여기서 할인료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100만 원의 5개월치 이자는 여기서 연 12%를 적용해 가지고 할인율 연 12%, 이거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계산기를 잡으셔 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년치 이자가 나오잖아요. 12만 원. 네. 5개월치니까 그냥 5만 원이 나고 그냥 계산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암산이 잘 안 되는 숫자의 경우는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만 원. 그래서 월할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받으러 온 대변에 가는 것이고 차변에 현금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금이. 그리고 아까 5만 원은 공제되었겠죠. 그것이 5만 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분계는요. 차변이 현금 95만 원이 되겠고 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5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은 받으러음이 거래처가 있어야죠. 받으러음은 대전 상사가 발행한 것이죠. 대전 100만 원이 되겠다.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 받으러음은 자산이 감소한 것이고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거래처인 제주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수거금 3천만 원을 곧바로 우리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 및 추심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단 할인은 매각 거래로 간주합시다. 어음을 받자마자 곧바로 할인을 해버렸네요. 3천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곧바로 할인을 했는데 만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상당히 많이 뗐습니다. 50만 원. 거기다가 추심료 2만 원에서 결국에 할인하는 바람에 52만 원이 나가게 된 거예요. 52만 원을 모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하시면 돼요. 수수료, 추심 수수료 2만 원 따로 수수료 비용 처리 안 해도 됩니다. 할인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될 텐데 한번 정답을 한번 볼까요? 4번. 네네,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추심료는 아까 3번에서 2번 2번에서 그랬죠? 2번에서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했는데 왜 여기서는 추심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했느냐? 만기 때 추심이 됐으면 만기 때 추심을 만기 때 그 추심료는 정상적인 그 대금 회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판매관리비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추심료가 아닙니다. 만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모두 합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계를 써보면 차변에 오는 것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52만 원이 와야 되고 그리고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3천만 원이었으니까 2,948만 원이 현금을 받게 되었다. 대변은 받을 어음이 감소했어요. 이 받을 어음은 제주 상사에서 받은 거니까 제주 상사 코드 걸어주시고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다. 어음 관련 거래들입니다.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광주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470만 원을 금일자로 연 8% 이자율로 동점에 3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네, 자 거래처 광주 상사라는 우리 회사 거래처가 있는데 오늘 외상매출금 받는 날이에요. 47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거래처에서 돈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무슨 제안을 했냐면 미안하게 됐고요. 3개월 후에 드리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자를 쳐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자를 쳐서 드리겠다는 건 이제 오늘 돈을 받은 걸로 하고 돈을 빌려준 걸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예. 원래 이제 대여금 처리를 하면 이 현금 그 차용증을 써야죠. 그런 걸 갖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없어지는 거고 그만큼을 그대로 대여금으로 잡으면 돼요. 그렇죠? 뭐 오늘 이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자 계산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상매출금 받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거래처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3개월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차용증을 써드릴게요. 차용증. 그리고 연 이자율 8%로 3개월 이자 만기 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 그럼 빨리 직원을 보내가지고 가서 차용증을 쓰게끔 해야죠. 써가지고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여금으로 자산을 잡아요. 광주 상사 470만 원을 그리고 대변은 이제 외상매출금은 없애줍니다. 광주 상사죠? 470만 원 이렇게 전표 입력해주면 장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대여금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대변은 자산 감소죠.
근데 3개월짜리 대여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단기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 그죠? 3개월간 빌려준 거니까. 자, 6번째 문제 보십시다.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에서 500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를 했고,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가 됐네요.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다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500만 갚고 나머지 500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연 12%. 원리금을 지체할 때는 연 30%를 추가해서 지급하기로 했고, 원금 상환 기한은 차용일로부터 10개월 단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빌려주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차입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500만 원을. 그래서 차용일로부터 10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겠고요. 원금 상환할 때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런 조건으로 차용증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조용선님이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외상매입금 평화요? 예. 1,000만 원이요. 대변에 보통 예금이요? 네. 보통 예금 한국은행 500만 원. 예. 한국은행 500만 원이요. 대변에 단기차입금 평화상사 500만 원. 네. 단기 차입금 평화상사 5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첨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부채 감소입니다. 대변의 보통 예금을 기록하게 되면 자산 감소죠. 또 단기 차입금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가 대변에 가면 증가죠. 부채 증가. 500만 원의 부채가 증가됐다. 그래서 자산이 부채를 1,000만 원 우리가 감소시키면서 또 다른 부채가 500 증가했고 우리 회사 자산은 500만 원 감소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던 원재료에 대한 외상매입금 820만 원 중에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애누리 받은 70만 원을 제외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없는 걸로 하고 회계 처리 한번 해봅시다. 원재료를 외상으로 820만 원을 외상을 졌네요. 원재료 구입하면서 외상매입금. 그런데 오늘 이제 돈을 갚았어요. 70만 원을 제외하고. 왜 70만 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거기에 원재료에 불량이 있어가지고 그 70만 원을 공제하기로, 즉 애누리 받기로 했다 이거예요. 애누리 받기로 했다. 우리가 매입하면서 애누리 받는 것은 매입 애누리, 매출하면서 애누리 해주는 것은 매출 애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70만 원은 우리가 매입 애누리라는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분개하느냐면은
외상매입금 820만 원을 일단 부채 감소를 시켜요. 차변에.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820만 원.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70만 원 빼고 지불했으니까 750만 원을 지불한 거죠. 현금은 7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만 원은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 7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거래의 결합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외상매입금, 빚을 갚은 거예요. 부채 감소요. 현금 계정 대변에 적으면 자산 감소한 것이요. 매입 애누리는 어디다 기록하느냐면요. 이게 지금 원재료잖아요.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자산 감소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매입할 때 원재료로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820만 원만큼을.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입금으로 잡았잖아요. 이거는 매입 애누리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자산의 감소 계정입니다. 매입 애누리는 원재료 차감, 즉 자산 감소이다. 다음에 8번째 문제, 8번 문제 봅시다. 강릉 상사로부터 제품 매출 후에 외상 매출금 500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할인율이 2%래요. 매출 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회계 처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할인율 2%, 이것을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고 하죠.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대금을 빨리 회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미리 약정되어 있는 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외상을 만약에 3개월 외상으로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제품을 팔았는데 거래처에서 1개월 만에 대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2개월 빨리 받았으니까 그런 그 거래 약정에 의해서 그러면 2개월치 이자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인을 적용해 준다. 이것을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의 2% 10만 원이죠. 500만 원 곱하기 2% 해보시면은 10만 원을 매출 할인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외상 매입금에 관한 매입 애누리였는데 이번에는 매출 할인이니까 차변에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당좌 예금으로 받았죠. 당좌 예금에 우리은행 거래처고요. 얼마를 받았냐면은 10만 원 공제하고 받았으니까 49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은 매출 할인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매출 할인 1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강릉 상사께 500만 원이.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는요, 당좌예금 차변은 자산 증가고 외상매출금 대변은 자산 감소죠. 그러면 이 매출 할인 10만 원은 뭐로 봐야 되느냐?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것을 다 뺀 것을 우리가 순매출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의 그러니까 매출액의 차감 계정이에요. 매출액의 차감. 그러니까 수익 취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이라는 건 제품 매출이잖아요.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죠. 그 수익 계정에서 빼주는 거예요. 수익 취소. 매출액의 차감 계정입니다. 참가가 아니라 차감. 매출액의 차감 계정 3개가 있고 매입의 차감 계정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의 차감 계정으로는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 다음에 매입액, 즉 원재료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매입액의 차감 계정으로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렇게 3개가 또 차감 계정으로 있죠. 9번 어떤 문제인가요? 9번은 부실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3,300만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이때 대손 충당금은 1,000만 원이 있었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이 있을 때 외상 매출금 3,300만 원을 대손 처리하는 회계 처리. 네. 여기서 대손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네. 요 주어진 요 데이터만 가지고 대손 처리 분계가 되겠습니다. 대손 처리 분계죠. 할 수 있겠죠? 대손 처리 분계.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장민정님? 네, 한번 해볼까요? 대손 처리 분계인데요.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네. 대손 상각비 2,300만 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요? 예, 부실 상사 3,300만 원. 맞죠? 네, 대손처리 분계 기본 형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대손세액 300만 원을 대손세액을 우리가 공제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뭡니까? 부가세 애수금을 차변에 기록해 주는 거죠. 300만 원을. 그러면서 대손상각비가 300만 원이 줄어들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에서 대손세액 공제 관련해서 우리 회계 처리 우리 연습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 이제 대손 처리 300만 원을 확정 신고 때 했다. 그리고 우리가 대손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면은 차변에 부가세 애수금 300만 원 대신에 대손 상각비는 2천만 원.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다 가정을 하고, 예, 부가세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매출 채권의 차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결국에 뭐냐면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매출 채권의 차감을 대변에 기록했을 때는 차감이 되는데 차감이 취소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손 충당금 차변에 기록하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자산인데 그 차감을 취소한다. 그러면 결국에 자산 증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하면은 자산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면요, 자산이 감소하게 될 텐데 이 자산의 감소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요 대손 충당금은 전기의 비용으로 발생시켰던 거예요. 전기에. 그래서 올해 이제 충당금을 차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는 나약기업의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나약기업 발행 약소금 600만 원이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500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9번의 회계 처리 방법하고 똑같은데 9번에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번에서는 받으러움에 대한 나약기업이 발행한 약소금을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분계하는 형식이 9번과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임은옥님 오늘 결석이시죠? 결석. 이현정님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차변의 대손 충당금 500만 원. 그렇죠. 대손 상각비가 차변에 오죠. 네, 대변에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나약기업이고요. 600짜리 어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도 위하고 똑같아요. 위에 있는 결합관계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비용 발생한 거. 네, 여러분이 전표 입력할 때 여기 9번에서 대손 충당금 코드는 109번이 되고 여기 외상 매출이 108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10번에서는 여기 대손 충당금의 코드는 111번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받으러움이 110번이거든요. 코드가.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은 111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똑같은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되죠. 코드가 좀 다르니까 위에 거는 109번 대손 충당금이고 밑에 거는 111번 대손 충당금이다. 대손 충당금은 반드시 해당되는 자산의 차감 계정 코드를 써야지 한글 계정 과목이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전표 입력할 때는 정확하게 정확한 코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11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당사는 부실기업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1,000만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했는데 이때 대손 충당금은 700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10번에 또는 9번의 경우하고 상황이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대여금이라 하는 것은 매출 어떤 행위, 즉 정상적 영업 행위가 아니고 투자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은 아까 9번과 10번에서는 판매 관리비인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요게 다 두 개가 똑같아요. 800번대 대손상각비 830번인가 그렇게 될 텐데요. 800번대 대손상각비입니다. 요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돈을 대여해주고 못 받게 돼가지고 대손 처리할 때는 그거는 판매관리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영업 외적인 활동이라고 그랬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못 받게 돼가지고 지금처럼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대손 비용 처리, 이때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11번이 차변에 오는 것이죠. 차변에 오는 것은 대손 충당금. 이때 대손 충당금 코드는 109번도 아니요 111번도 아닌 단기 대여금의 다음 코드를 써야 돼요. 예. 코드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700만 원이고 이 300만 원을 뭘로 처리하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업의 비용입니다. 900번대 코드예요.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이죠. 대변은 단기 대여금 거래처가 부실 기업이고요. 1000만 원. 단기 대여금 부실 기업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 대여금이라든가 장기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대여금이 부도가 났을 때 대손 충당금 초과되는 금액 단기에 비용 처리할 때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서는. 이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11번, 11번까지만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 거기 책에 표시해 두셨다가 내일은 분교 연습을 12번부터 하는 걸로 하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